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15일 2025년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고 있는 바와 같이 미국에 있는 보수 청년 운동가 찰리 커크가 저격을 당했죠. 9월 10일 날 당했습니다. 그리고 33시간 후에 그 저격범이 이제는 체포가 되어서 커스터디에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슬픈 사건이죠. 그것은 이제 미디어에 방영되면서 여러분이 이제 보셨던 엄청난 그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저격범 타일러 라빈슨이 이제 체포가 되었는데 그의 사생활이 이제는 지금 공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과 서방 그다음에 또 한국 전체가 지금 굉장히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서 저격 사건이 물론 이제 한 사람이 수많은 대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그래픽하게 이루어진 사건이었다. 이런 엄청난 그 이제 저격 이제 살인 사건 이상이죠. 이것은 이제 저격 사건인데 그 저격 사건에 이제는 뭐 전 미국 정부 FBI, 그다음에 영국, 뭐 서방, 이제 한국까지 점프인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보시면서 약간 우리가 애널라이즈가 필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사건 자체를 보면은 이 젊은 학생이 22살인데 이제는 굉장히 장거리 총을 가지고 이제는 올라가서 저격을 했다. 이거는 이제는 앞뒤가 조금 맞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그의 집안이 이제 굉장히 보수적인 집안이었다는 것을 배격하고라도 그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총을 핸드업을 해줘야 되죠. 이렇게 올려줘야 돼요. 갖고 올라갈 수가 없었으니까. 근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제 도움 있는 사람이 주어지지 않았다. 하는 것이 이제는 의문점이죠. 이것은 이제 트럼프 저격 사건, 1년 전 저격 사건하고 이제 비슷한, 우리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젊은 학생이 아직까지 군에 종사한 적이 없는데, 완전히 프리시전, 정확한 저격수였다라는 거. 그리고 거리가 상당히 멀었습니다. 200 yards 정도 떨어졌는데 한 방에 맞았습니다. 근데 이 방법은 사실은 누구한테 시도했냐면 트럼프한테 시도를 했고 이 방법으로 희생당한 사람이 이제 존 FK죠. 존 FK가 1963년에 이제 3발을 맞고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쪽에서는 이제 2발로 돼 있죠. 그래서 3발로 이제 저격을 당했다는 것을 그의 그 조카인 현재 트럼프의 보건부 그 국장 RFK가 지금 현재 우리한테 보고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건 자체가 약간의 그 문제가 있다,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더 아주 치명적인 것은 뭐냐면은 찰리 커크가 대학교마다 이제는 순방을 하면서 이제 보수적인 그런 그 무브먼트를 하고 있는 대단한 그 운동가인데, 사회 운동가인데 그 Shooting of Charlie Kirk라는 저서가 있습니다. 그 저서가 언제 나왔냐면 우리 찰리 커크가 9월 10일 날 저격당하기 전날 어디에 나왔냐? 아마존에 나왔어요. 그래서 판매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찰리 커크의 슈팅 오브 찰리 커크를 아나스테시아 케이시라는 사람이 저서를 만들어서 아마존에서 판매를 9월 9일 시작을 했는데 저격 사건이 9월 10일에 일어났다. 그것은 뭡니까? 누군가 굉장히 준비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추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는 우리 이런 사회적으로 굉장히 유명세를 타고 있는 찰리 커크가 죽자마자 런던 가디언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또 미국이 우리 주류 미디어, 우리는 흔히 그들을 이제 liberal 좌파 미디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가 서제스트가 나왔냐면 트럼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반격을 하지 마. 반격을 하면 나라 계속해서 반반이 쪼개지니까 나라의 연합을 위해서는 너가
반격을 하지 말라라는 것을 서제스천을 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게 바로 런던 가디언이라는 오피니언 리더라는 것이고 또 이제 미국에 있는 리버럴 미디어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우리가 봐도 이것은 대단히 준비된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러니까는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파워가 인발브 됐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미디어 플러스 소셜 미디어의 그러니까 반 보수라고 말할 수 있겠죠. constitutional republic에 반대하는 아이디올로지를 가진 모든 미디어가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일종의 어떤 무브먼트에 대한 공격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는 그 응답을 했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는 팍스 TV에 나가서 응답한 것을 제가 잠깐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를 양분시키지 말기 위해서 이제는 그 반격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것에 상관없이 나는 반격을 하겠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뒤에는 누가 있느냐?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하루 이틀 전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대학교에서 오랫동안 indoctrination, 그러니까 사상을 이제 변화시키는 과정에 의해서 젊은이들이 misled, 이런 과격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 유도한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조지 소로스다. 그래서 조지 소로스를 리코, 뭡니까? 이제는 리코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많은 폭력의 뒤에서 도와주는 것을 이제는 범죄자로 취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의 대표를 잡겠다는 리코법으로 이제는 조지 소로스의 전격적인 조사를 원한다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굉장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사람이 한 일이 무엇인지 왜 이렇게 파장을 일으키는지 우선 파장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리버럴 미디어가 런던 가디언에서 먼저 이거 말이야 반격하지 마.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리버럴 미디어, 주류 미디어 전부 반격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이제 엄청난 이게 잘 죽었어 뭐 이런 엄청난 비도덕적인 포스트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아시고 계실 겁니다. 한국을 포함해서 미국을 포함해서 영국을 포함해서. 근데 놀랍게도 어떤 일이 일어났냐? 반작용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갖고요 오히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9월 10일 날 이제 저격을 당하고 12일 날 체포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트럼프가 나는 기어코 이 운동, 반 리퍼블리칸 운동, 반 컨스티튜셔널 미국의 독립적인 경제와 정치를 방해하는 세력 이들에 대한 것을 반격을 가하겠다. 그래서 내가 리코 법을 작동해서 이제는 조지 소로스에게 반격을 가겠다. 이것은 이제는 미국 시스템에 대한 인필터레이션이라는 것을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또 일어났습니까? 이런 과감한 선포, 반격 작전과 함께 이제는 어떻게 됐냐면 하다못해 리버럴 미디어까지도 찰리 커커 죽음에 대해서 아주 nasty, 나쁜 아주 어떻게 사탄적인 나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발언을 한 사람들을 즉각 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너무 이제는 리버럴 미디어가 깜짝 놀랐어요. 리버럴을 쫓아가던 사람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사실 깜짝 놀랄 일이 아닙니다. 이들은 뭐를 믿냐? 간단히 말하면은 진화론을 믿죠. 인간은 짐승이야. 싸그리 없어도 돼. At any cost.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깔고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를 추종하는 추종자들을 다 써먹은 후에 그대는 제거하는데 전혀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히 한국같이 반공의 나라에서는 특히 우리 소련이나 유고슬라비아, 그다음에 동구에서 많은 공산당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공산주의 일어나서 그 오른팔이었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안 보여. 제거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They know too much. 자기의 비밀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제거 대상 1번이 누굽니까? 그거는 바로 한국말로 하면 이제는 좌파.
리버럴 사람들은 쓸모가 없을 경우에는 당장이 제거가 됩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미국에서 보고 있어요. 대학교에서 대학교 부학장이 해고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에서도 해고돼요. 이건 미국에서 처음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찰리 커크가 누구길래 찰리 커크의 죽음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한 사람, inhumane 커멘트를 한 사람들을 즉각 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젠 그들은 트럼프의 반격에 대해서 감을 잡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너무 가장 놀라운 사건은요. 많은 그 민주당을 지지했던 젊은 사람들이 너무 이거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야 하는 반격을 시작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스스로 이제 민주당을 더 이상 탈퇴하겠다. 민주당과 뽀트를 안 하겠다 하는 대거의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무엇입니까? 그들이 누군가가 지금 찰리 커크가 생각하는 아이디올로지, 찰리 커크가 생각하는 반사회주의 운동을 갖다가 이제는 잭을 치려고 앞으로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잖아. 얘처럼 대학교 가서 모든 사회를 다시 미국적 보수로 일으키려는 운동하는 사람에겐 내가 경고장을 보낸다 하는 저격 사건이죠. 그 저격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부메랑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선은 뭡니까? 리버럴 미디어가 해고하기 시작했다는 거. 이제 두 번째는 뭡니까? 수백만의 민주당이었던 사람들이 탈퇴하기 시작했다는 이제는 부메랑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건이 오늘 9월 15일자로 런던에서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은 런던에서는요 이 찰리 커크를 추모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반이민 운동, 그러니까 반 뭡니까? 그 이민 운동이라는 것은 기존 영국에다가 지금 중동에서 쿼타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밀어넣어요. 사람 밀어넣어서 이제 강제로 이제는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몇 명이 모였냐? 약 100만에서 300만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거 오늘 아침의 일입니다. 9월 15일. 근데 미디어에서는 어떻게 발표하고 있어요? 10만이 모였다. 여러분 이런 거 좀 들어보신 적 있죠? 제가 한국에 한동안 있었는데 비슷한 사건을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사건이냐? 그럼 왜 이렇게 엄청난 글로벌 그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있느냐? 모든 사람이 찰리 커크의 무엇을 받길래 민주당에서 더 이상 탈퇴하겠다. 민주당의 사회 주류 미디어가 이제 너희들 찰리 커크한테 네거티브한 말을 하잖아. 그러면 이제 해고야. 하는 일이 왜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 다음에 영국에서는 약 300만이 모이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도 모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불란서는 어떻게 해요? 정권이 붕괴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8월 15일 트럼프와 푸틴이 알래스카에서 만나서 80년 만에 냉전의 해체를 선포한 이유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식적으로 냉전의 해체를 선포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이웃이야. 우리는 같이 비즈니스 개발할 거야. 자원을 개발할 거야.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베링 해협을 건너서 우리가 하나가 될 거야. 경제 교류를 할 거야. 하는 엄청난 사건이 1946년 이제 영국 제국주의자인 처칠과 트루만이 뭐를 발표했습니까? 철회의 장막을 발표한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전 세계를 이분 체제, divide and conquer, 그리고 양당 체제를 만들어서 항상 싸움을 일으키고자 하는 세력에 대한 정면 도전인 것이죠. 트럼프는 이것을 계속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이런 엄청난 디비전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이것은 사실은요, 최근의 일이에요. 특별히 1960년 이후로 미국에선 대단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언제죠? RFK라는 존 FK가 왜 죽었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다 아시겠죠. 여러 가지 conspiracy theory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FRB를 해체하겠다. 그것을 갖다가 미국으로 다시 돌리겠다 하는 무브먼트. 그리고 누군가가 이 나라의 비밀 조직이 있는데 이건 직접 연설입니다.
1963년 4월에 했죠. 그거는 퍼블릭 연설에서 나는 더 이상 이들이 군부와 CIA와 FBI와 그다음에 의회와 그다음에 법계를 조종해서 이 나라를 조종하고 있는 세력을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하자마자 6개월 후에 저격을 당했습니다. 그 이후로 누가 일어났죠? 린든 존슨. 린든 존슨은 제가 어렸을 때 한국을 방문한 적도 있는 사람입니다. 린든 존슨 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제는요, 낙태 운동이 일어났어요. 낙태를 합법죠. 그래서 대부분의 낙태를 누가 했습니까? 흑인들이 했죠. 근데 뭐가 이랬습니까? 마약이 램판하기 시작했어요. 또 뭐가 일어났습니까? 이제는 남자, 여자가 아닌 사람들이 결혼해도 좋다 하는 새로운 cultural revolution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걸 색깔 혁명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대부분 어디서 일어났냐? 사실은 대학교에서 일어났어요. 대학교에서 새로운 사상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린든 존슨 이후로 지금 사실은 그전에는요, 흑인 범죄가 거의 없었습니다. 흑인 범죄가 없었던 이유는요, 그때는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다음 흑인이 백인하고 결혼하거나 뭐 이런 것이 아주 사회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투표권도 없고 여성도 투표권을 얻은 지는 1960년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여성이 투표권을 미국보다 더 빨리 먼저 얻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그러면 미국은요, 린든 존슨으로부터 완전히 나라가 리버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는 뭔가 뱅킹하고 관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존 F. K가 저격당했기 때문에. 이것은요, liberal, 그러니까 민주당, 공화당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보수와 진보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더 펀더멘탈한 어둠과 빛의 사실은 충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이론화 시작해서 대학교에서 가르치기를 시작을 했죠. 거기에 반기드던 첫 번째 운동가가 누구냐? 사실은 찰리 커크인 것입니다. 찰리 커크가 아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대학생들이 아주 쉽게 생각하는 거, 누구든지 다 아는 거예요. 결혼할 때는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진화론적으로나 창조론적으로나 그냥 남자 여자가 해왔어요. 근데 갑자기 거기에 변화를 요구하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을 때는 우리는 한국에서는 태아 교육을 해서 이제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태아를 좋은 아들을 낳기 위해서는 이제 시와 날을 골라서 이제 부부가 동침을 하는 그런 법도 있고 또 태교도 있습니다. 이게 소중한 아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합법적으로 이제는 쉽게 낙태하는 법이 또 클리닉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를 만든 사람이 누구죠? 마그렛 쌩어인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그 생활력이 약한 흑인들이 많이 낙태를 당해서 지금까지 약 60 million 흑인들, 한국 인구가 지금 이제 50 million이죠. 낙태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런 슬픈 또 상황, 또 이제 마약이 완전히 램판돼서 누구나 할 수 없이 마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대학교에서. 그래서 사상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의 개방. sounds good이죠. 여자들이 많이 oppress 됐다가 sounds good입니다. 근데 그것에는 더 무서운 거 있죠. 여자의 밸류가 낮아지는 이런 세대가 되었죠. 그 다음에 또 낙태를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 몸의 건강에 굉장한 이제 위험을 주는 사건들이 하면서 이제 뭐가 됐어요? 이제는 마약을 마음대로 하겠다. 그럼 여러분 마약을 하기 위해서는 마약이 어디서 와야죠? 근데 마약을 미국에서 만들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마약이 어디로 통해서 오죠? 남미를 통해서 온다. 지금은 중국을 통해서 온다고, 아프가니스탄을 통해서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남쪽에 있는 국경이 열려져 있으면 마약의 통로가 쉽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945년에 엄청난 나치 저머니의 인텔리전스, 서브머린, 그 잠수함에 그 뭡니까? 모리스 코드, 그 다음에 또 잠수함에 소나 테크놀로지, 그 사운드 들어가서 적이 어디 있으며 저기가 얼마나 많은 무기를 갖고 있으며를 디텍트 할 수 있는 미국이 왜 마약의 통로를 몰랐을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대단히 이상한 일인 것입니다. 마약이 들어올 때는 누군가가 눈 감아주는 루트가 있겠죠. 이건 뭐 상식적인 얘기죠. 그래서 이제는 마약 이런 엄청난 정신 도그마의 붕괴. 근데 미국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창립 정신이 무엇입니까? 건국 정신이 1607년에 어디로부터 도망왔어요? 그러니까는 영국, 주로 영국이죠. 영국하고 유럽으로서 도망한 도망자의 나라가 미국인 것입니다. De facto nation이에요. 그 미국에 왔을 때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 유럽에서 나왔는데 특히 영국에서 많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미국을 제2영국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여러 나라에서 와서 이 영국 기존으로 하는 문화를 공통 분모를 하고 있는데 여러 나라에서 오다 보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한 가지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개신교 신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시작부터 개신교 신자의 나라예요. 1607년 4월 29일 날 버지니아에 퍼스트 세틀러가 도착해서 나라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때 이후로부터 엄청난 적의 인필트레이션. 그러면 적이 누구겠어요? 이 개신교 미국 칼라니 13 칼라니를 반대하는 세력이 누굽니까? 영국의 앵글리칸 처치죠. 킹 조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싸워서 이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애국가를 보시면 무시무시한 전쟁의 스토리가 아직도 나옵니다. 아직까지도 미국의 국기 성조기가 휘날리고 있다. 이제 우리가 살았다. 하는 것이 사실은 그들의 애국가예요. 근데 그것을 지키다가 이젠 1913년에 FRB가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개인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1963년에는 본격적인 정신 개조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정신 개조 운동에 이제 마약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소셜 혁명이 들어갔죠. 즉 반기독교적, 반개신교적 문화를 창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화에 반대하는 가장 강력한 반대 운동가가 바로 찰리 컬크인 것입니다. 그러면 찰리 컬크가 죽은 이유는 무엇이야? 무슨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찰리 컬크의 저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저설 중에 제가 이제는 3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뭐가냐? 칼리지 스캠. 그러니까 칼리지에서 들어가는 사기. 지금 대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기. 정신적인 인덕트리네이션에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찰리 컬크가. 그 다음에 캠퍼스 배틀필드. 대학교가 전쟁터다 이거예요. 왜 전쟁터입니까, 여러분? 사람을 죽여서 전쟁터가 라기보다는 뭡니까? 사상을 리포밍하고 있었어요. 그 인덕트리네이션. 현장이 어디입니까? 엘리트 대학교를 간 아이들을 인덕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찰리 커크는 어떤 운동을 일으켰어요? Right Wing Revolution. 지금 뭡니까? 이제 카운터 레볼루션을 하겠다. 소셜리즘을 갖고 왔는데 카운터 기독교를 갖고 왔는데 거기 내가 반격을 해서 일어서겠다 하는 것이 찰리 컬크인 것입니다. 그는 사실은 31세의 나이로 저격을 당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강력한 무브먼트를 일으켰냐면 완전히 1960년대서부터 정확히 말하면 1963년 이후로부터 완전히 사회주의, 완전히 마약이 흔하고 완전히 모든 사상을 받아들이며 굉장히 리버럴한 미국 대학교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이 도전이 얼마나 강력한 임팩트를 갖고 왔는지 아이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디베이트를 통해서, 자유 토론을 통해서, 그것도 공식적으로 레코딩을 하는 토론을 통해서 여기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는 제거돼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왜 하필 2025년이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2026년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의 중간 선거는 미국의 운명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트럼프의 운명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모든 크리스찬의 운명을 좌우할 뿐 아니라 전 세계 크리스찬리티의 미래를 좌우하게 됩니다. 왜? 미국이 지금 현재 가장 강력한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는 민주당과 공화당, 물론 다 그들이 완벽히 반대쪽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반반이에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사반티, 미국이란 나라의 진정한 경제 자주 독립,
사상의 자주 독립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트럼프는 강력한 다수의 컨그레스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지금 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민자, 스윙 보트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뭡니까? 젊은이에요. 지금 대부분의 선진국 한국을 포함해서는 보딩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노인들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다 이미 사회주의로 넘어갔어요.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돌이킨다는 것은요, 치명타를 제공하는 것이죠. 이거는 무엇의 전쟁입니까, 여러분? 도그매틱 전쟁이에요. 창조자를 따라가겠느냐, 진화론을 따라가겠다면 도그매틱 크래시인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은 이번에 저격,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저격 직후에 리버럴 미디어와 영국의 반응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당 싸우지 마. 반반인데 말이야. 더 갈라지기 전에 싸우지 마. 반격하지 마. 트럼프가 no way. I'll proceed 하는 선포를 했어요. 트럼프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미 루비콘을 건너갔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미국이 1776년 독립전쟁 이후에 두 번째 독립전쟁은 남북전쟁이었습니다. 그건 이제 경제전쟁이었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트럼프가 하고 있는 문화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독립전쟁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경제권에서부터 자유. 그래서 우리가 경제의 자유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사람의 목을 쥘 수 있는 방법이 뭐죠? 경제권이 없어요. 사유재산이 없어요. 그 다음에 뭐야? 모든 공급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정부가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집니다. 이 경제적 자유는 뭐와 직결됩니까? 우리의 모든 언론의 자유와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회적인 운동을 대학생들의 정신을 개조시키는 혁명을 하고 있었어요. The Battlefield Campus. 그것을 위해서 right wing, 우리가 이제는 우파, 뭡니까? 혁명을 시작하겠다. 이제 거기서 저지를 했는데 역반응이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왜 순식간에 일어났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국에서 3 밀리언이 모였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그들은 스태머의 전략을 알고 있어요. 스태머 전쟁광입니다. 영국에서는 지금요, 블란스에 누가요? 매크론이 몰락했어요. 완전 엄청난 과격한 데모 중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들의 사회주의 임플리멘테이션을 더 이상 거부하겠다는 것이죠. 독일에서도 난립니다. 제3국,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것의 축은 뭡니까? 악의 축, 영국, 프랑스, 독일. 이 도모하는 글로벌 사회주의 무브먼트에 태클을 건 우리 찰리 커크. 저는 그를 매우 존경합니다. 제가 이런 나토의 몰락, EU의 몰락, 그 다음에 이제는 그 도둑고양이가 제 발등을 때렸다. 이런 포스트를 제가 지금 2년 동안 여러분에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사회주의를 만들어낸 온상일 뿐만 아니라 자기네 내부의 나라를 인덕트리네 시켰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미국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갑자기 이제는 모든 사람이 이제는 민주당 안에 역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변할 뿐만 아니라 지금 어떻게 영국에서, 프랑스에서, 독일에서 이제 판 EU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 얼슬라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 사회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사회주의는 누가 만들었어요? 영국이 만들었어요. 공산주의 누가 만들었어요? 영국이 만들었어요.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첫 번째는 모든 자원을 갖고 있는 유라시아 동쪽의 러시아를 잡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인도도 정복하고 중국도 정복하고, 그래서 누구를 키웠다고? 일본을 키웠다고 지속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뭐냐? democracy,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사실은요 우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여기에 전쟁을 선포했죠. 트럼프는 어떻게 지금 현재 이 찰리 커크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될 사람이었다.
여러분 31살이에요. 근데 그는 무엇을 믿었습니까? 미국이 갖고 있는 공통 분모를 믿었어요. 우리는 기독교 나라다. 개신교 나라다. 그 믿음을 저버리는 순간 우리는 이 많은 민족이 와서 하나가 될 수 있는 파운데이션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닌 미국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1607년 4월 29일 버지니아에 랜딩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만약에 미국이 기독교를 버린다면 미국은 공통 분모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 기독교의 자유주의 사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이 무엇입니까? Constitution이에요. 근데 Constitution은 뭐를 보호하고 있습니까? 총기 소유를 보호하고 있어요. 이제는 찰리 커크가 죽었으니까 총기 하지 마라. No kidding. 여러분 그게 1차원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영국이 이제 에서 도망 나온 이 도망자 디펙터들 이제 탈영국자들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총 갖고 덤비러 왔죠. 다 죽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총기 소유 밀리시아 민간 군대를 조직을 합법화했습니다. 네가 13 칼로니 어느 주에 가서 살든지 너는 너의 신앙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와 이 자유를 위해서 너의 총기를 갖고 싸울 너는 권리를 제공한다는 것이 미국의 이제는 헌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을 악용해서 이제 총기가 사람 많이 죽이니까 없애자. 근데 여러분 총기가 사고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liberal. 우리가 말하는 민주당 스테이트예요. 자, 가장 많이 해서 워싱턴이죠. 워싱턴 DC, LA, 시카고, 멤피스 이런 데 제일 많이 일어납니다. 거기는 총기를 소유할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 트럼프가 이번에 총기를 전국에서 사용하는 법을 지금 현재 행정명령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자유를 위해서는 일어나세요. 이것입니다. 그래서 총기를 갖고 있으면 도둑이 들어오려다가 공중에 공포탄을 쏘면 도둑이 날아가요.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총기를 소유한 곳에는요, 범죄가 없어요. 공포탄만 쏘도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트럼프가 임플리멘트 하고 있죠. 그럼 미국이 왜 사회주의가 되었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오늘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미국에는요, 이제는 그 공산주의를 들여놓은 여러분 생각들이 많습니다. 그 띵크탱크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다 보면요, 여기에는 사실 동양인과 흑인이 없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는 무엇이냐? 헤제모니의 전쟁이다. 두 번째는 뭡니까? 전략지 전쟁이다. 세 번째는 이건 다 백인들의 전쟁이다. 우리는 가운데 끼었어요, 그냥. 그래서 우리를 인닥트린 하는데 우리가 끌려가면 안 됩니다. 특히 한국이처럼 머리가 좋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끌려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우리 대통령을 많이 죽인 미국 맥킬리 대통령은 1902년에 저격당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관세를 통해서 영국을 강탈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을 잘 살게 만든 대통령이 맥킬리입니다. 두 번째 누굽니까? 링컨이에요. 링컨은 뭐니까 남부의 플랜테이션을 갖고 와서 영국이 침입을 하니까 그것을 강타해서 전쟁을 해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저격을 당했죠. 세 번째는 존 FK가 저격당했습니다. FRB를 너희가 끌고 갔는데 다시 우리 개인 구자에서 우리 국가로 넘기겠다 하는 시도를 하는 우리 대통령을 저격을 했죠. 그 다음에 누굽니까? 2024년에 트럼프를 죽이겠다는 시도가 2번 있었습니다. 그럼 트럼프의 아젠다는 뭘까요? FRB를 어디팅을 해서 다시 국가로 돌리겠다 하는 것이 그의 뭡니까? 사반티. 사반티는 뭡니까? 자주 독립국가다 이거예요. 더 이상 뱅크 오브 런던에 지배받지 않는 나라, 미국을 만들겠다. 그럼 트럼프가 만약에 그걸 성공시킨다면 전 세계가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우리가 전부 영국의 그 시스템의 한 부분이 돼 있죠. 스파이더 웹, www, 웹이에요. 웹사이트. 웹에 들어가 있습니다. 웹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미줄망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미국을 첫 번째로 해방을 시키고 그다음에 전 세계를 영향을 주어서 각자의 나라마다 자기의 독립 주권을 연습할 땐 사반티를
부여하겠다는 것이 트럼프의 뭡니까? 멀티폴라 의 전략인 것입니다. 트럼프는 나 혼자만 잘 사는 게 아니다. 너희들 전부 잘 살아. 그것을 시도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2차 대전 끝났을 때 시도가 한번 있었다가 이제는 갑자기 돌아가신 루즈벨트 대통령이 한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물론 실패를 끝났죠. 그러면 이 서방의 이런 소셜라이제이션, 우리는 미국은 다 민주주의고 그 다음에 저기 다른 나라는 공산주의다. No, 그렇지 않습니다. 공산주의 이론을 미국의 1960년부터 인플레는 많은 지도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제가 오늘 소개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조지 소로스처럼 뭐냐면 그 같은 헝가리 출신이에요. 그래갖고 루칵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쳐보시면 나와요. LUKACS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저서들을 많이 알려드리는 이유는 이것은 저의 의견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종합해서 보내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 의견은 왜 다른 사람 의견하고 많이 다르냐? 저는 근본적으로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트럼프이즘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이즘은요 좌파라기보다는 더 깊어요. 반사회주의, 반마르크시즘, 반진화론인 것입니다. 간단하게 한마디로 하냐면 기독교 믿음의 나라예요. 그 기독교 믿음에 반대하는 것을 그는 지금 이제는 반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루칵스를 잠깐 또 소개하면 그는 이제 막시즘의 그거를 만든 사람이죠. 그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새로운 티오리를 만들어냈어요. 크리티컬 티오리. 생각을 다시 해보자. 이걸 사회주의를 만들려니까 기독교가 있으면 안 돼. 기독교를 어떻게 없애지? 기독교의 영향을 다 없애는 방법이 무엇이야? 근데 그가 생각을 해보니까 역시 칼리지예요. 대학교에 들어가서 새로운 크리티컬 티어리로 말미암아 이 공산주의의 확산이 기독교가 있다면 불가능한 것을 이제는 바닥을 바꿔버리자. 왜?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 문제 많은 세상을 아직 포기를 안 하셨다라고 되기 때문에 희망을 제공한다. 이 희망을 아주 싹을 없애버리자. 이것이 누구의? 루칵스의 아이디올로지인 것입니다. 이것을 크리티컬 티어리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크리티컬 티어리면 애들이 자꾸 자살하려고 그래. 생각이 뭐냐면 dark해져요. 껌껌해져. 디프레션이 와요. 갑자기 고등학교까지 잘 뛰어놀다가 대학교 이상한 생각을 하더니 애가 말을 안 해. 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국가주의 애국심을 없애자. 가족이란 개념을 없애자. 가족이란 개념을 없애기 위해서 낸시 플로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엄마 아빠라고 부르지 마. family, 가족이라고 그냥 불러. 그 다음에 남동생 여동생 하지 마. sibling, 형제라고 불러. 여러분, no kidding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줄 서시면 안 되겠죠. 어머니 아버지를 믿고 국가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조상을 숭배하고 도상을 받들던 대한민국이 이런 사상에 들어간다는 건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루칵스가 애국심을 없애자, 내셔널리즘을 없애고 글로벌리즘을 만들자, 패밀리를 없애. 즉 뭡니까? 성의 붕괴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생각을 하고 과학적인 생각을 없애고 교육에 영향을 미치자. 그래서 비관적인 문화를 만들어내고 인성을 없애야 된다. 제가 전번에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무엇이 있어야만 존재한다고 말씀을 올렸죠? 진화론. 인간 짐승이야. 너희들은 티슈야. 아메바야. 너희들은 멍키야. 이것을 갖다 일원화시키면서 대학교에서 이제 많은 세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불과 1960년 이후의 일인 것입니다. 그럼 1960년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약 60년이 흘렀습니다. 이것이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다시피 많은 사람이 민주당을 탈퇴하고 특히 영국처럼 교회를 핍박하는 나라에서 약 3만 교회의 교회가 문 닫았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우린 다시 기독교로 돌아가겠다. 전통적인 영구로 돌아가겠다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는요. 또 놀랍게도
이제 소셜 미디어에서 뭡니까 사회주의를 선호해서 이 찰리 커크를 반대하는 사람이 해고를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기상천외의 일인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 트럼프의 트럼프의 반격 작전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그것을 한 가지 더 부연해 드린다면 트럼프는 어떻게 해요? 워싱턴 DC, 멤피스, 시카고, LA 여기에 내셔널 가드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8월 14일부터 일어났습니다. 8월 14일은 언제죠? 8월 15일 전날이에요. 8월 15일은 언제입니까? 트럼프가 처음으로 냉전의 끝을 선포한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대한민국, 그리고 새로운 미국, 그리고 새로운 대학 청소년 운동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다시 소망, 기쁨, 그리고 더 지속적으로 우리가 prosper, 번영할 수 있다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을 믿고 여러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